박보미 TV. 박보미 TV. 안녕하세요, 박보미입니다. 우리나라의 ETF는 정말 놀랍도록 성장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총 812개의 ETF가 만들어져 가지고요, 우리가 거래를 하고 있고요. 이걸 다 합한 금액이 무려 120조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ETF가 이렇게 고성장을 하고 있다는 건데요. 이게 아시아는 물론이고 전 세계적으로도 눈에 띄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제가 예전에 미국 여행을 갔을 때 지하철에 붙어 있는 광고가 ETF 광고인 거예요. 저는 당시에 그걸 보고 정말 문화 충격을 받았던 기억이 나는데요. 와, 여기서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ETF를 활용하나 보다 라고 부러워했었는데요. 그 일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키움 투자 자산운용의 ETF 브랜드 코세프를 소개해 주시기 위해서 키움 투자 자산운용 ETF 마케팅 사업부의 김재용 책임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키움 투자자산운용 김재용 책임입니다. 오늘 코세프를 소개해 주시기 위해서 나오셨는데요. 근데 ETF 이름들이 조금씩 비슷하잖아요. 뭐 코땡땡, 뭐뭐스 하는 이런 게 다 비슷한데요. 아직 헷갈려 하시는 많은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우리 구독자분들 머릿속에 코세프는 딱 어떤 ETF 브랜드인지 딱 기억이 되도록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코세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먼저 키움 투자 자산운용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잘 아는 키움증권과는 어떤 관계인 거예요? 네, 투자자분들 중에 키움증권 영웅문으로 주식 거래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저희 키움 투자자산운용은 그 키움증권 계열의 자산운용사입니다. 그런데 증권사랑 다르게 자산운용사는 좀 익숙하지 않으실 텐데요. 자산운용사는 펀드나 ETF를 만들고 운용을 하는 곳입니다. 투자자분들이 직접 대하는 창구가 없다 보니까 좀 낯설게 느끼실 수 있는데요. 그렇지만 ETF 투자를 하고 계시는 분이라면 이미 자산운용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ETF는 자산운용사가 만들어서 운용을 하고 있는데 운용사별로 독자적인 브랜드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삼성 자산운용의 코덱스, 미래에셋 자산운용의 타이거 이런 거예요. 저희 키움 투자자산운용 ETF 브랜드는 코세프와 히어로즈 이렇게 두 가지가 있고요. 코세프 미국 S&P 500, 코세프 국고채 10년, 히어로즈 25-09 미국 채권 이렇게 ETF 앞에 붙은 단어로 브랜드를 아실 수가 있고요. 그 브랜드를 보시면 그 ETF의 운용사를 아실 수가 있습니다. 코세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의 ETF의 역사를 알아야 된다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아마 그만큼 ETF의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코세프가 한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ETF계의 원조라는 이런 거 어떤 의미일까요? 네, 지금으로부터 22년 전 한국이 2002년 월드컵 4강 신화를 썼던 역사적인 해죠. 2002년에 또 다른 엄청난 일이 있었습니다. 그해 10월 한국의 국내 최초의 ETF 4종목이 상장을 했는데요. 그 ETF들의 브랜드가 바로 코세프와 코덱스였고요. 이 4종목 중에 현재까지도 운용이 되고 있는 상품은 삼성 코덱스 200과 키움 코세프 200뿐입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이미지는 한국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국내 ETF를 상장일이 오래된 순으로 정렬했을 때 상위 10개 종목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2002년 10월 14일에 상장했던 2개 종목을 딱 보실 수 있으시죠? 참고로 코세프 200을 출시했던 LG투자신탁운용은 현재 키움 투자자산운용의 전신입니다. 2004년 우리금융지주가 LG투자증권을 인수하면서 LG투신도 손자회사로 우리금융지주에 편입이 됐고요. 2005년에 LG투신과 우리투신이 합병을 하면서 우리자산운용이 탄생을 했는데요. 2014년에 키움자산운용과 우리자산운용이 합병을 하면서 키움 투자자산운용이 탄생을 해서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습니다. 키움 투자자산운용은 코세프 200이라는 국내 최초의 ETF를 가진 원조 ETF 운용사로서 시장에서 단단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진짜 놀랍네요. 진짜 저희가 몰랐던 그런 과거가 있었군요. LG에서 우리가 되었다가 최종적으로는 키움이라는 우리가 잘 아는 그런 대형 그룹사로 이렇게 자리를 잡았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근데 이 많은 변화 속에서도 브랜드는 쭉 유지가 되고 있고 그렇게 유서 깊은 브랜드 코세프인데요. 왜 이렇게 좀 낯설게 느껴지는 걸까요? 네, 아무래도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플레이어가 급속도로 많아지고 종목도 너무 많아졌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보시는 그래프를 한번 보시면은 한국 ETF 시장은 정말 급속도로 커졌어요. ETF 운용사도 단기간에 엄청나게 많아졌습니다.
저희 키움 투자자산운용을 포함해서 총 26개나 되는 자산운용사가 ETF 사업을 현재 하고 있고요. 상장 종목은 무려 812개나 되거든요. 그런 만큼 경쟁도 굉장히 치열해서 수많은 상품이 매달 쏟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최저 보수로 해드릴게요 하는 보수 인하 경쟁에도 불이 붙고 있어요. 근데 그런 경쟁은 우리 금융 소비자 입장에서는 너무 환영받을 일일 것 같습니다. 종류가 많아진다는 건 선택의 폭이 넓어진다는 거고, 보수가 낮아진다는 건 소비자들에게 높은 수익률로 돌아갈 거고, 게다가 이렇게 채널에 나오셔가지고요, 저희 많은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좀 더 가까이 다가가고 유익한 콘텐츠도 많이 전달해 주시니까 저는 이런 경쟁은 너무나 환영입니다. 앞으로 이런 경쟁 속에서 코세프의 많은 역할, 이 자리를 빌어서 부탁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랑 생일이 몇 년 차이도 안 날 정도의 이 자산운용업계의 원조, 고인물 키움 투자 자산운용인데요. 그럼 여기서 운용하는 ETF 브랜드는 코세프라고 했는데요. 코세프라 이 뜻이 있는 건가요? 네, 코세프는 코리아 스탁 익스체인지 트레이드 펀드의 머리 글자를 따서 만든 브랜드인데요. 2002년에 코세프와 함께 탄생했던 코덱스는 코리아 인덱스를 합쳐서 만들어졌다고 알려져 있고요. 2002년에 국내에 ETF가 처음 만들어질 땐 초기인 만큼 아무래도 ETF의 개념 자체를 브랜드화하는 식으로 이름이 만들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키움 투자자산 운용 ETF 브랜드는 코세프 말고 히어로즈도 있습니다. 두 개예요? 브랜드가요? 브랜드 두 개 쓰는 데가 또 있어요? 네, 국내에서는 키움 운용이랑 또 다른 한 운용사가 듀얼 브랜드를 운영을 했었는데요. 현재는 키움 운용이 유일하게 두 개의 브랜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ETF 본고장인 미국에서는 아이쉐어즈라는 패시브 ETF로 유명한 대형 자산 운용사 블랙락이 일부 액티브 ETF를 아이쉐어즈가 아닌 블랙락이라는 이름을 달고 운용을 하고 있고요. 또 있네요. 근데 이게 왜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거예요? 네, ETF는 패시브 ETF랑 액티브 ETF로 나뉘는데요. 패시브 ETF는 액티브한 운용 없이 기초지수 성과를 따라가는 게 목표인 ETF입니다. 이런 패시브 ETF에는 코세프 브랜드를 사용을 하면서 코세프의 원조성을 이어가기로 했고요. 그리고 액티브 ETF라고 해서 펀드 매니저의 재량으로 운용을 액티브하게 해서 지수 성과 이상의 수익을 올리는 걸 추구하는 ETF가 있거든요. 여기에는 히어로즈라는 브랜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쓰시는 키움증권 MTS인 영웅문을 연상시키는 이름인데요. 무엇보다 키움증권이 네이밍 스폰서를 하고 있는 야구단의 이름이기도 하고요. 액티브한 운용이라는 특징을 잘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히어로즈였군요. 또 야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딱 들으면 아실 것 같은데요. 제가 유튜브 영상을 보다가 우연히 야구 선수가 나오는 ETF CF를 봤는데요. 그게 이거군요. 홈런을 노리지 말고 스윙률에 집중하라. 그러다 보면 홈런은 따라오니까. 승부하니 국가대표급이다. ETF도 키움답게 코세프 ETF. 아마 구독자분들께서도 보신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요. 그러면 두 개를 운용하시면요, 요거 각각 규모가 어떻게 돼요? 네, 키움 ETF는 총 2조 7천억 원의 규모로 운용이 되고 있습니다. 패시브 코세프 ETF가 2조 1,400억 원, 액티브인 히어로즈 ETF가 5,600억 원 정도입니다. 진짜 많이 크네요. 참 요즘에 정말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렇게 스마트해진 것 같은데요. 금리를 보면서 채권 투자를 하는 사람도 있고, 미국 배당주를 계속 모아가는 사람도 있고, 2차 전지 같은 이런 새로운 산업에 투자를 하고자 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렇게 정말 전략이 다양해진 것 같은데요. 이렇게 많은 수요를 다 받아내기에 운용사들 정말 바쁠 것 같은데요. 코세프 ETF는 그 속에서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계신가요? 네, 크게 두 갈래예요. 채권 ETF 최강자 지위를 계속 가져가겠다. 그리고 투자자분들이 시기별로 유망한 자산에 잘 투자해서 좋은 수익을 기대하실 수 있는 다양한 글로벌 주식형 테마형 ETF를 선보이겠다는 것입니다. 크게 보면 두 가지 방향성이네요. 하나씩 볼까요? 그러면 채권 ETF의 원래 강자였나요? 네, 키움 투자자산 운용 자체가 시장에서 채권을 잘하는 하우스로 명성이 높습니다. 채권 ETF 중에서도 높은 경쟁력을 인정받고 있는데요. 일례로 국내 대표 장기 채권이죠. 국고채 10년에 투자하는 코세프 국고채 10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국고채 10년 ETF로서는 2011년에 국내 최초로 상장을 한 상품인데요. 운용자산 규모가 작년 말 기준으로 약 4,900억 원으로 국내 시장에 있는 국고채 10년 현 선물 ETF 중에 가장 큽니다.
이외에도 만기 채권 ETF, 단기 채권 ETF, 종합 채권 ETF들도 큰 규모로 운용이 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 채권 ETF의 강자군요. 그러면 주식형도 많잖아요. 그럼 주식형들은 어떤 게 있고 요즘에는 주로 어떤 게 많이 이렇게 매수가 이루어지나요? 네, 작년에 인도 증시가 굉장히 좀 좋았거든요. 인도 시장에 투자하는 코세프 인도 니프티 50 성과가 좋았기 때문에 인기가 있었습니다. 또 요즘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아마 다들 보고 계신 테마가 AI 반도체일 텐데요. 작년 12월에 상장했던 따끈따끈한 상품 코세프 글로벌 AI 반도체도 최근 주목되고 있는 ETF입니다. 엔비디아, AMD, TSMC 같은 AI 반도체 핵심 종목을 많이 담고 있거든요. 아, 이렇게 채권 말고도 주식도 글로벌 투자, 국내 투자 이렇게 다 할 수 있을 만큼 정말 상품이 많네요. 그러면 아직 데뷔를 하지 않았지만 마치 데뷔를 기다리고 있는 연습생 같은 그런 ETF는 뭐가 있을까요? 앞으로의 전략 같은 거겠죠? 네, 여러 신상품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너무 아쉽지만 초특급 영업 기밀이기 때문에 미리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요. 세상의 변화, 새로운 시장의 탄생, 어떤 산업 구조에 큰 변화를 몰고 올 정책 등 유망한 투자 기회가 있을 지점을 저희가 잘 포착해서 그 시장 또는 테마에 전략적으로 투자하는 상품들을 선보여 드릴 계획에 있습니다. 올해 저희 코세프가 출시할 상품들을 많이 기대해 주세요. 키움 투자자산운용은 ETF 시장의 개척자였고 많은 최초의 역사를 써왔는데요. 앞으로도 투자자분들께 새로운 투자 기회를 열어드릴 상품들로 자주 찾아뵙겠습니다. 광고 영상임에도 끝까지 영상을 봐주신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정말 통 크게 댓글 이벤트를 2가지로 준비를 했습니다. 지금 이 영상에 바로 댓글로 응원의 메시지를 남겨주시면 자동으로 이벤트에 참여가 됩니다. 누굴 응원해도 상관없습니다. 코세프를 응원하든 제 채널을 응원하든 여러분 스스로를 응원하든 상관없습니다. 댓글을 남겨주신 분들 중에서 50명을 랜덤으로 뽑아서 상품으로 BHC 반반 콜라 세트, 기프티콘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또 정성스러운 댓글을 남겨주신 딱 한 분을 따로 선정을 해서 무려 에어팟 프로 2세대 선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첨자는 딱 일주일 뒤 밤 9시에 커뮤니티를 통해서 공지드리겠습니다. 이벤트 상품 정말 푸짐하게 준비를 했고요. 받아가시는 분들 모두 우리 구독자분들입니다. 그래서 아끼지 않았습니다. 많이 참여하셔가지고요. 많이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코세프 ETF와의 콜라보를 새해부터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다양한 컨텐츠를 쭉 연재해드릴 예정인데요. 저도 매 영상마다 꼼꼼하게 살펴가지고요. 구독자분들에게는 유익한 정보를 최대한 많이 드리고 코세프도 대중들에게 많이 알려질 수 있도록 중간자적인 역할을 열심히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성투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박보미 TV 박고미 TV